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 2천만 원. 이 거액이 2년간 차곡차곡 사라졌습니다. 아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처음엔 저도 확신했어요. 전형적인 불륜 사건이라고. 하지만 수사를 진행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여자, 그리고 세 번째 남자. 호텔로 향하는 세 사람의 기묘한 동행. 상사가 받아가는 남편의 선물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 여보, 미안해. 15년 탐정 생활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반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불륜인 줄 알았던 그 진실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미정 씨, 43. 두 딸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데 그날 미정 씨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미정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탐정님,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으로 변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미정 씨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남편 진수가 이상해진 건 작년부터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미정 씨의 말에 따르면 남편 진수 씨는 44. 중견 제조업체에서 15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과장이었습니다. 평소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모범적인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귀가 시간이었어요. 미정 씨가 수첩을 펼치며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작년 3월까지만 해도 저녁 7시면 집에 왔어요. 그런데 4월부터는 9시, 10시, 심지어 12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거든요. 회사 일이라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았는데 미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엔 전화 와도 제 앞에서 받곤 했는데 요즘엔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아요. 그리고 통화 내용도 들리지 않게 아주 조용히 말하고요. 세 번째는 돈 문제였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정 씨가 또 다른 수첩을 꺼냈어요. 백화점에서 90만 원, 명품 매장에서 150만 원. 남편이 이런 곳에 갈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미정 씨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20만 원씩 결제한 기록도 있어요. 저랑 간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편분께 직접 물어보신 적은 있나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어봤죠. 그런데 대답이 이상해요. 그때 미정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미정 씨가 들려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은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보, 요즘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해요. 아, 그냥 부장님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같이 술 한잔하고 오는 거야. 하지만 다음날 미정 씨가 남편 회사 동료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프로젝트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명품 가방을 들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미정 씨가 물어봤죠. 이건 뭐야? 누구 선물이야? 남편이 당황하면서 대답했다고 해요. 아, 이거 부장님 부인 생일 선물이야. 내가 대신 사온 거야. 하지만 미정 씨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부장 부인 생일 선물을 왜 과장인 남편이 사야 하는 거죠? 그것도 150만 원짜리를. 미정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미정 씨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인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부장님이 골프 레슨 받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하지만 남편은 골프를 전혀 치지 않아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의 모습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미정 씨가 한숨을 쉬며 계속했어요.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기분이 침울해 보였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이걸 찾았어요. 미정 씨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였어요. 꽤 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거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3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저한테 이런 목걸이 사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결혼 반지도 50만 원짜리였는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목걸이와 함께 있던 작은 메모였습니다. 수고했어. 다음에 또 부탁할게.
여자 글씨였어요.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탐정님,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죠? 저는 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일견 전형적인 불륜 사건처럼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편분 성함과 나이, 직장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진수, 44시고요. 대성산업이라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 생산관리팀 과장입니다. 회사 주소와 남편분 출퇴근 시간도 알려주세요. 회사는 구로구에 있고 보통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해요.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죠. 차량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흰색 소나타 번호는? 잠깐만요. 미정 씨가 핸드폰을 뒤적이더니 차량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남편분 사진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미정 씨가 핸드폰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수 씨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고 인상이 성실해 보였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빚이 있다거나. 미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남편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되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가게는 여유로운 편이에요. 적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적금 액수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건 남편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안전한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의문을 품었습니다. 투자? 어떤 투자일까요? 미정 씨로부터 기본 정보를 모두 수집한 후 저는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일상 패턴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을 조사할 예정이에요. 미정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미정 씨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실이 뭔지만 알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미정 씨의 의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사건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을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사 첫날 저는 이진수 씨의 출근길부터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진수 씨가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죠.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뭔가 무거워 보였거든요. 진수 씨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구로구에 있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 경로 모두 미정 씨가 알고 있던 것과 일치했어요. 회사 앞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평범했고요. 오전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근 시간부터였어요. 오후 6시 정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나서는데 진수 씨는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을 더 기다렸죠. 그제서야 진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남성 한 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체격이 꽤 좋았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수 씨가 그 남성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상급자에게 하는 인사 같았어요. 그 남성이 진수 씨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두 사람은 회사 앞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수 씨가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중년 남성의 차 조수석에 탔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상사차에 동승하는 걸까요? 저는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의 한 백화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들은 여성 명품 매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정말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중년 남성이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뭔가 지시하는 듯했고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꺼내는 거였어요. 가방 값은 180만 원. 진수 씨가 결제를 마치자 중년 남성이 가방을 받아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고. 백화점을 나온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앞에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꽤 예쁜 편이었어요.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는 그 여성에게 방금 산 명품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여성이 기뻐하며 중년 남성의 팔짱을 끼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성이 중년 남성의 불륜 상대구나.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진수 씨의 모습이었어요. 진수 씨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 복잡해 보였거든요. 질투나 부러움이 아니라 뭔가 체념과 분노가 섞인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 세 사람은 함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놀랍게도 진수 씨도 함께 따라간 거예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일반적인 불륜 커플과는 달랐어요. 중년 남성과 여성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진수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 비용 역시 진수 씨가 결제했습니다. 25만 원. 첫날 추적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반적인 불륜 사건이라면 남편과 불륜 상대 여성 2명만 있어야 하는데 여기엔 세 번째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은 진수 씨인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중년 남성과 여성이었어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성산업회사 내부 조직도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검색과 몇 차례 전화 확인을 통해 알아낸 정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진수 씨는 생산관리팀 과장.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닌 중년 남성은 최 부장이었어요. 최 부장은 진수 씨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이튿날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퇴근 후 최 부장과 함께 나오는 진수 씨. 이번엔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호텔이었어요. 그것도 꽤 고급스러운 호텔. 세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과연 얼마나 있다가 나올까? 2시간 후 먼저 진수 씨가 혼자 나왔습니다. 표정이 정말 처참해 보였어요. 30분 후에는 최 부장과 여성이 함께 나왔고요.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며칠간의 추적을 통해 파악한 진수 씨의 지출 패턴은 충격적이었어요. 일주일 동안만 해도 지출한 금액이 800만 원을 넘었거든요. 명품 가방, 목걸이, 호텔 레스토랑, 호텔 객실. 모든 비용을 진수 씨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이런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미정 씨가 말한 대로라면 작년부터니까 최소 1년 이상은 계속됐을 것 같았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어요. 대성산업 내부에서 최 부장과 진수 씨가 어떤 관계인지, 회사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회사 앞에서 몇 명의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았어요. 최 부장은 회사에서 실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이사와 가까운 사이이고 인사권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진수 씨는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최 부장이 작년에 이혼했다는 거였어요. 일주일간의 추적 결과 전체적인 그림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이 젊은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불륜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진수 씨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왜 진수 씨가 상사의 불륜 비용을 대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상하관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을 미정 씨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이 불륜을 하는 게 아니라 상사의 불륜을 뒷바라지하고 있다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 봐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성실한 가장이 상사의 불륜 비용을 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시고 이런 수사 과정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추적을 마친 후 저는 미정 씨를 만나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미정 씨는 제 설명을 듣고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상사의 바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점이 많아요. 미정 씨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피해자인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좀 더 깊이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남편분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 미정 씨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최소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씨와의 면담 후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더 집중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최 부장과 진수 씨의 관계였어요. 왜 진수 씨가 상사의 불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대성산업의 전직 직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작년에 퇴사한 한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라는 분이었는데 생산관리팀에서 진수 씨와 함께 일했던 분이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김 씨는 처음엔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어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싶어서. 회사 일이라서. 하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 진수 씨 일이었구나.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김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작년 이혼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이혼 위자료로 상당한 돈을 날렸는데 그 이후로 돈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여자친구가 생긴 후로는 더 심해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 부장이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회계 감사도 있고 대표이사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쓰는 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최 부장이 생각해낸 방법이 김 씨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부하 직원들한테 돈을 쓰게 하는 거였어요.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 부장의 수법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점심값 좀 내달라, 커피값 좀 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점점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항상 명분을 만들어요. 회사 일이라고 하거나 상급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이라고 하거나. 하지만 가장 악랄한 건 협박이었어요. 김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최 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든 직원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보를 보내거나 아예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작년에 한 선배가 최 부장 요구를 거절했다가 정말로 해고됐거든요. 명목은 업무 태만이었지만 사실 모든 직원들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하필 진수 씨였을까요? 김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진수 씨는 성격이 온순하고 가족이 있어서 함부로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최 부장이 진수 씨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 건 작년 4월부터였다고 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회식비를 좀 내달라, 부장님 점심값을 좀 내달라. 진수 씨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내줬다고 해요. 상사가 부탁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들려준 진수 씨의 상황은 정말 신박했어요. 작년 여름쯤부터는 월 단위로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최 부장이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죠. 그때부터 진수 씨한테 명품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짜리였는데 점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가장 악랄한 건 김 씨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진수 씨더러 자기 데이트 비용까지 내라고 했어요. 호텔비, 레스토랑비, 심지어 여행비까지. 그걸 어떻게 정당화했나요? 회사 업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래처 접대라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는 거였거든요. 왜 진수 씨가 계속 돈을 줬을까요?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요? 김 씨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거부했다가는 바로 잘렸을 거예요. 그리고 최 부장이 업계에 소문을 내면 다른 회사 취직도 어려워지고요. 진수 씨는 44이에요. 이 나이에 직장을 잃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게다가 최 부장이 정말 교묘했어요. 어떻게요?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진수 씨를 칭찬했거든요. 우리 과장이 정말 능력 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진수 씨가 최 부장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던 거예요. 김 씨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진수 씨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최 부장의 꼭두각시 취급을 받고 집에서는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고 그렇다면 진수 씨는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겠네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기 전에 진수 씨한테 한번 말해봤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진수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고. 너무 많은 돈을 써서.
김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갈취의 전체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1년 동안 계속됐다면 월 평균 1,000만 원씩만 계산해도 1억 2천만 원.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 같았어요. 특히 최근 몇 달 동안은 요구 액수가 더욱 커졌을 테니까요. 김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는 없나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죠. 무서워서.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모두들 최 부장을 무서워하거든요. 김 씨와의 만남에서 얻은 정보로 전체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최 부장이 진수 씨를 체계적으로 갈취해왔고 그 돈으로 젊은 여자친구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김 씨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혹시 진수 씨 휴대폰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최 부장과의 메시지 내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수 씨가 보여줄 리는 없겠죠. 아마도요. 하지만 클라우드 백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 다 자동 백업 해놓잖아요. 김 씨와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이제 미정 씨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함께 말해야 했죠. 미정 씨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미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미정 씨, 남편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낸 게 있어요. 미정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김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최 부장이 진수 씨를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해갔는지. 미정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1억 2천만 원을 상사한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정 씨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는 건가요? 완전히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피해자라는 겁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미정 씨가 입을 열었어요. 탐정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봐야 하고요. 미정 씨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회사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도 해야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리 가족이 파탄 나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그렇게 저는 단순한 불륜 조사에서 시작된 사건이 조직적 갈취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정 씨의 결단 이후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진수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최 부장과 함께 다닌 날짜들, 구매한 물품들, 사용한 장소들. 모든 것이 김 씨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진수 씨의 휴대폰 클라우드 백업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최 부장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일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사와라. 200만 원짜리로. 호텔 예약해두고 비용 내가 내라. 다음 주말에 제주도 가는데 항공료랑 숙박비 내가 부담해. 이런 메시지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미정 씨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갈취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피해자인 진수 씨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협조할지 의문이라는 거였죠. 결국 직접 진수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미정 씨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진수 씨는 저를 만나는데 동의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진수 씨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우겨댔어요. 하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진수 씨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최 부장이 정말 무서웠고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진수 씨가 들려준 지난 1년간의 이야기는 정말 참혹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점심값 10,000원, 커피가 5,000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요구가 커지더라고요. 거부하려고 했지만 최 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한번 시작되니까 끝이 없더라고 하셨어요. 더 큰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시키고 급기야는 불륜 상대와의 데이트 비용까지 대라고 했던 거죠.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수 씨가 협조하기로 결정한 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갈취죄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최 부장 측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증인들의 증언. 결국 최 부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 부장은 갈취죄로 기소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즉시 해고됐죠. 갈취한 돈의 대부분을 변상하라는 판결도 받았고요. 하지만 이미 써버린 돈이 너무 많아서 전액 회수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7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결국 퇴사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가족들의 이해와 용서였어요. 미정 씨는 처음엔 남편을 원망했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해 주었어요. 왜 혼자 고생했냐며 진작 말했으면 함께 해결했을 텐데. 두 딸들도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요. 가족이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수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 부장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냈어요. 김 씨를 포함해서 전직 직원 3명이 추가로 고발에 나섰거든요. 결국 최 부장의 범죄는 훨씬 더 큰 규모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도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견디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진수 씨도 처음부터 미정 씨에게 털어놨다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진수 씨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새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가족 관계도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다고 해요. 물론 경제적인 피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정 씨도 이제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불륜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직적 갈취 사건이었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권력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는 상사들,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 전문가에게, 관련 기관에게. 여러분도 진수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